대선 D-69일입니다. 털 깎인 메머드한테 쫓기는 꿈을 꿨다. 언론에서는 털 깎인 메머드를 선대위로 쫓아오는 것을 재참여 요구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살이 너무 찌고 있습니다. 아, 살이 네. 너무 찌고 있어요. 네. 마음은 괜찮으시고요. 마음은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사무실이 여의도 대합 빌딩이거든요. 예. 국민의힘 그 뒷문으로 나오면 바로 국민의힘 당사인데 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오늘 집회를 하더라고. 이준석 탄핵 집회. 그거 몇 개월 됐습니다. 요즘 집회 규모가 좀 커져서 그렇지. 네네. 그거는 항상 달고 다니는 겁니다. 달고 다닙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공화당 분들도 하시고 예. 참 많은 분들이 하셨죠. 그거는. 그리고 킹메이커는 국민이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김종인 총괄에 대해서도 썩 좋은 감정이 아닌가. 그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길 때도요. 이기기 네. 한 5일 전까지도 김종인 네. 위원장은 거의 뭐 맹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시위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향과 또는 바람과는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자, 털 깎인 털 면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코끼리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지 약 보름 후 다시 털이 수북히 난 것 같아요. 이거 메모드에? 이게 메모드가 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게 아. 메모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아, 정상이 아니에요? 예. 좀 술이 취했나요? 아니면은 아니, 뼈와 살이 조금 전체적으로 메모드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메모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이번에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 털만 깎는 게 아니라 예. 메모드를 잡아야 된다. 예. 그러면 이 털 깎인 메모드를 선대위로 쫓아오는 것을 재참여 요구로. 그래서 선대위가 계속 재참여 요구를 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예. 아니 그 꿈의 뜻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틀에 놓고 보시면 되냐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대위원장들 그만두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무슨 치기 어린 준동 이런 거 정도로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거 이제 사실 근본적인 문제죠. 제가 네. 제가 그 정도 진지하게 판단을 해보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지금 뭐 정치한 10년 만에 대표까지 왔겠습니까? 결국엔 네. 저는 상황마다 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선대위라는 거는 무수히 선거 때마다 큰 선거 때마다 재구성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의 선대위 체계로는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제 책임과 권한을 던진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37살짜리 어린애가 무슨 뭐 이게 삐져가지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해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태흠 의원이 철딱서니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네. 소위 영선 30대 장관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볼 거다 이랬는데 30대 당대표는 이 메모드 선대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진행정 중립적으로 하세요. 예? 제 입으로 후보를 깔 수는 없잖아요. 진행정 중립적으로 하세요. 그거는. 아니 뭐 중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메모드가 문제입니까? 왜 평론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아니 메모드가 선대위인 메모드가 문제입니까? 메모드의 주인이 문제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주인이죠. 예, 저는 메모드가 우선은 문제다. 메모드가 문제다. 우선 메모드 잡아야 된다 이거. 아, 메모드를 잡아야 된다. 이거 먹기만 많이 먹고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최근에 요 며칠 이번 주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과 이후로 예. 이번 주에 선거운동을 하는 메시지들 선대위에서 나온 메시지들 보면 와 이거 너무 난사 아니야? 어디를 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후보의 그 발언이 너무 격앙돼 있다. 이번에 대구 경북 가서 뭐 지지자들 많은 곳에 가면 이 흥분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격앙돼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오폭했던 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최근에도 MBC 사장 박성재 사장 배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한 거. 이게 너무 난사 아닙니까? 지금 선거가 메시지가 단일하지도 않고 김민전 그 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분은 부정선거 얘기 YTN 나가서 하고 그러시더라고. 뭐 저는 제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근데 어쨌든 선대위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이고 네. 각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네.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8명의 교수들이 나가가지고 교수 출신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네. 그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네. 저는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때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제가 그걸 제지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근데 제 제지 판단을 이제 오버라이드한 거죠. 제지 판단을 덮고 새로운 판단을 안 내린 도와준다. 네, 그렇게 잡으면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선거 때 뭐 용 쓴다고 해가지고 꼭 그게 득표에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선거는 항상 이게 득표인 되느냐, 간표인이 되느냐 이런 네. 것을 냉정하게 따져야 되고 모든 것은 역지사지에서 시작됩니다. 네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저는 선거 거의 모든 선거에 다 투표했습니다. 네. 진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빼고는. 네. 그런데 한 번도 후보자가 아닌 다른 변수를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후보자 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후보자가 낫군 이래서 투표하거든요. 네. 후보자가 누굴 영입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네.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고 어떤 공약을 가지냐에 따라 전 투표했는데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에 우리 선대위가 지난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영입으로 재미 본 사람이 단 하나도 있었냐? 득표를 이분 영입해가지고 득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있었냐? 그러면 저는 냉정하게 물음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인데 말하자면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예. 잘 될 거다. 다 정리되어 간다. 조금만 기다려 보라. 기다려 달라가 아니라 기다려 보라. 곧 결과가 나온다. 다 준비되고 뭐 내일이라도 당장 선대위로 나올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님은 국회 제 옆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소통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빈번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 대표께도 제 속내를 다 말씀드렸고 네네.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네. 아직까지도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모르는 분들이 네. 어떻게든 이준석을 잡아다 넣든 목줄을 끌고 오든 아니면 뭐 박스에 넣어가지고 갖고 오든 어떻게든 갖고 와서 어디 앉혀놓기만 하면 사태가 될 거다. 해결될 거라 보는 분들이 네. 자꾸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김기현 대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제 주변에 이제 저랑 가깝게 교류하는 분들 중에 김기현 대표 같은 분이 있겠죠. 네. 그럼 그분은 많은 압박을 느낄 겁니다 지금. 네. 그럼 뭐 그러면서 어쨌든 네. 김기현 대표는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어쨌든 선대위 안에서 그 노력을 하고 계시겠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제 뭐 윤 후보의 직접적인 변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선대위의 변화, 2030 지지율에 대한 고려, 선대위 운영에 대한 생각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랑 괴가 똑같은 예. 게요.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지금 이준석이 선대위에 직함이 있냐 없냐 때문에 지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후보를 보고 후보가 정하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후보가 2030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후보가 네. 어떤 정책을 내세우냐에 관심이 가는 것이고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 지난번에 우리 메모드 털 깎았을 때는 네. 말하자면 사람을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김종인 총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간다. 윤핵관을 정리했느냐. 그래서 이게 봉합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네. 시니컬하게 네. 평론을 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선대위 운영에 대한 생각의 변화, 2030 지지율에 대한 고려 아까 그리고 그 영입해서 득본 게 뭐가 있었느냐 모두 다 물음표다라고 한다면 이수정, 신지혜, 김민전 전부 다 회의록에다가 남겼잖아요. 나는 반대한다라고 네. 남겼던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아니 선대위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모셔놓고 그걸 해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운영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메모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뽑아 오든지 아니면 네네.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예, 개썰매. 예, 뭐든 이제 다른 그 형태로 전환해야 되는 거지. 이 메모드 타고 다니면 끝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선대위는 메머드는 이제 팩이다. 예. 메머드는 이제 살처분? 그렇게 잔혹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메머드는 그럼 옆으로 메모는 은퇴. 좀 쉬고 있으라 그러고 네, 쉬고 있으라고 예, 하고 운동하고 새롭게, 있으라 그러고 네, 예. 새롭게 꾸려야 된다. 예. 그다음에 2030 지지율에 대한 고려. 네. 이거는 신지혜 이수정 이분 두 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분들 메모드랑 같이 쉬고 있으면 되고. 아, 메머드랑 쉬고. 예, 새로 이제 뭐 말을 타고 오시는 분들인데 뭐 그거는 예, 뭐 아니면 말 혼자 타도 되고요. 그거 사실 정리하자는 얘기네. 사람 정리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해체를 해야지 그분들도 기분이 안 나쁘죠. 아, 사람 콕 찍어서 핀셋 정리 말고 예. 전체 제로 베이스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메머드가 아니라 잘 달리는 말이나 개설매를 준비하자. 아니 뭐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뭐 다른 거 타도 됩니다. 다. 따릉이도 좋다. 예, 예. 예. 자, 선대위 얘기 그럼 여기까지 해보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예. 보십니까? 판세 지금 대선 판세 이번 주가 이거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저는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 너무
너무 영혼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아닙니까? 편파적 진행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네, 당 대표로서 저는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기원하겠죠. 가지 조언을 하고 또 이렇게 쓴소리하고 제가 맞아가면서도 할 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댓글로 AI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런 댓글이 왔어요. 자꾸 이 분열을 조장하는데 자꾸. 아니. 판세는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 현재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기원하죠. 당연히. 당대표가 자기 당 후보 당선을 당연히 기원하고 노력을 하실 텐데 네. 현재의 판세 분석을 해 주셔야죠.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은 세대 포이론이라 제가 이제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네.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은 아니면 세대 결합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기 힘들어졌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다른 전략을 찾아 나서라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2012년 때는 50대, 60대, 70대 결합이었어요. 네네. 그 50대가 이제 10년 나이가 드셔가지고 60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60대, 70대 우리가 10대, 20대, 30대를 더해가지고 네. 세대 포이론, 소위 세대 결합론을 이끌어왔던 것인데 네. 이게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주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10대, 20대, 30대는 우리가 잡아놓은 고기다라는 이런 인식을 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제가 당대표하면서 한 11월까지는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거기서 50%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잡은 고기네. 이런 인상을 잘못 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자 조사를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뭐 오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젠 60대 빼놓고는 다 포위당했어요. 거꾸로. 역포위 됐어요. 네. 오늘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하다. 예. 자,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저는 뭐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여전히 그 후보를 교체하지 않겠다라는 지지 그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일에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후보 교체가 대상이 뭐냐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 후보를 교체하겠냐. 그러니까 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교체된다 생각하는 거냐. 이게 조사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답합니다. 네. 후보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네. 그거를 의결해야 되는데 당원에 보니까 뭐 방법은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저는 때 그럴 의사가 절대 없고 그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선거는 그러면 진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보다는 최대한 우리 후보가 이 길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고 네네.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것이 후보를 돕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네. 한 선거에서 세 분의 대통령 후보를 모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누군지 제가 말씀이 안 드리겠지만은 어느 분을 모셨던 분이죠?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은 네. 먼저 뭐 반기문 후보를 좀 도우려고 하다가 예. 그다음에 뭐 유승민 후보를 좀 도우려고 하다가 네. 홍준표 후보를 나중에 도우셨던 걸로 기억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군지 대략. 근데 예, 저는 떠오릅니다. 이제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이번 선거에서 저는 무조건 그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겁니다. 그런데 여튼 뭐 당 대표로서 당연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신 거고 네. 오늘 오전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CBS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이랑은 통화도 한다. 양당 다 선수 교체 많다. 그리고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도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다가 본인이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안철수 후보 쪽에 권은희 원내대표랑 그 인터뷰를 했는데 기세가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원진 후보는 본인보다는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내가 정권 교체의 야당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다. 내지는 홍준표를 밀어야 된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원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해주시죠. 제가 그 모 대선 후보의 명언을 바탕으로 네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지율 상황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네. 오히려 참 이렇게 마음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머리가 복잡할 거거든요. 네, 복잡해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네.
끝까지 윤석열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사람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제가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네. 여의도에서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후보를 돕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하도 홍준표 후보를 돕다가 갑자기 우리 후보를 돕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 사람은 참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이 네. 자진 사퇴론의 취지,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안철수 후보 거의 자진 사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은희 원내수석이 악덕 사채업자 같은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말 1포인트 정립이네요. 막말 포인트 정립이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예. 현재 선대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선대위 자체가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득표 전략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신장시 진행장님도 예. 그 서울 선거를 항상 준비하셨기 때문에 서울 선거를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의 우세당이라는 것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득표 전략을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네네.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가지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럼요. 그게 이제 득표형 선거고요. 네, 영남이나 강원권에서 우리당 선거라든지 아니면 네. 호남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치를 때는 네, 간표 방지 전략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은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아주 우리 지지세 센 곳 중에서는 유세차를 안 만드는 게 선거 전략인 경우도 있어요. 네, 괜히 눈에 안 띄는 거지. 유세차에 괜히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문제 생길까 봐.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대선에선 안 먹히거든요. 간표 방지 전략이. 네,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됩니다. 대선에서는. 네, 골을 넣고 덜 먹는 게 그 작전인데 네, 우리 당에 그럼 지금 득표 전략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네. 그게 약간 모호하다는 겁니다.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짜? 저는 선대위 밖에 있어서 모릅니다. 네, 근데 지금 굳이 축구에 비유하자면은 우선 모든 선수가 하프라인보다 뒤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수비 전략이다. 심지어 그 골키퍼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모여가지고 네, 페널티 에리아 주변에 11명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네, 그 페널티 에리아 언저리에 공을 치면요. 누군가의 발을 맞고 자살골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그런 형국으로 보여요.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랬는지 이번 주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아니 대구 경북에서 내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잖아. 보셨으면서. 아닙니다. 저는 당무에 집중하느라 예. 제가 그 후보의 발언을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관을 이렇게. 이간이 아니라 예.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짓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사회주의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정권인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대구 경북 가더니 색깔론 다시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옛날식 아니야? 너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당원 집회였을 것 같은데요. 당원 집회 경북 선대위 출범식. 당원 집회는 원래 조금씩 과격해져요. 옛날에 근데, 뭐 정의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가면 맨날 뭐 이명박근혜 욕하고 그랬지. 이건 그냥 예? 욕하는 정도가 아닌데. 예. 그다음에 그 토론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되겠는가? 어이가 없다. 정말 가짜다. 이거는 상당히 이게 아무리 당원 집회라고는 하더라도 그건 저도 언급했지만은 네. 그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선출직과 임명직이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게 네. 선출직은 어쨌든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후보의 자격을 득한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을 뽑아준 사람에 대한 예의를 보통 상대 당에서도 갖춥니다. 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가 묘사한 것처럼 굉장히 저는 결격 사유가 많은 후보이고 문제가 있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래도 상대당 후보로 인정받았고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우리도 그 후보에 대한 상당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반대로 상대당에서도 아니면 다른 당에서도 우리 후보에 대한 굉장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어쨌든 선출직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소 이제 우리 후보가 좀 격하게 발언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마 그 부분은 이번에 후보가 좀 많은 지적을 받았을 거로 보이고 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대구 경북에서 좀 뭐 현장에 나가면 사실 후보들이 약간 업되는 거는 뭐 다 겪어봐서 전화 대표님이나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후보가 너무 이렇게 공격 전방으로 후보 혼자 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몸짓이 격해지는 거 아닌가. 저 전당대회 때 이런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전당대회 때 제가 순회로 이제 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네네. 대구 경북 지역 가니까 네. 막 그 연설장 앞에 막 이렇게 막 이준석 잡아라 해서 뭐 무슨 탄핵한 배신자 이렇게 막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무시하고 전 유유히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연설하고 얘기했죠. 나왔거든요. 네네. 그게 정치입니다.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더 큰 단위의 국민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로 네. 점수 따는 게 정치인데 네. 아마 이제 이 현장에 맞춰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네. 국민 다수와는 약간 다른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후보를 모시는 사람들이 네. 좀 후보에게 이런 지역에 갔을 때 이런 메시지가 좋겠다라는 것을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조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근데 연설문 갖고 왔다 옆으로 제껴놓고 하셔가지고 본인의 선택으로 보여서. 그거는 정치 최고급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정도. 예. 예, 아직은 안 된다, 윤 네, 후보님. 우리 후보는 아직까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력이 아직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후보를 모시는 사람들이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 목숨 걸고 조언해서 꼭 그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자, 김종인 총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김종인 총괄 그림력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 원래 김종인 총괄의 기본이 야, 다 입 닫아. 나 말고 메시지는 나를 통해서만 나간다 하면서 단일한 메시지를 딱 내고 그게 하루 종일 언론에 회자되게 하고 국민들 귀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최근에는 김종인 총괄이 메시지를 내도 다른 여러 메시지들이 막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니까 김종인 총괄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국민들한테. 말도 안 듣는 거 아니냐. 그림력이 많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받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요. 네. 그때 민주당 때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선거 승리를 이끌었죠. 총선 때. 예. 그리고 우리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끄셨죠. 네. 그건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림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을 그분이 행사할 때 네. 보통 가능한 일입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비대위원들은 다 자기가 뽑거든요. 비대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회의체에서 자기를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시지만은 네. 그 선대위에 6본부 체제 만들어놔가지고 6명의 자신이 고르지 않은 뭐 임태희 실장 정도 빼고는 자기가 네. 고르지 않은 본부장들과 같이 일한다는 게 힘 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메모도 싹 6본부장 체계 등 메모도 싹 옆으로 약간 메모드가 전역시켜야 된다. 이 메모는 다리도 6개예요. 진짜 이거 다리도 6개다. 이거 어떻게 제어해야 돼 이거? 예, 머리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동물입니까 그러면? 아니 머리가 여러 개 있는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꾸 이렇게 불공정한 진행하지 말라니까 자꾸. 아니 뭐 본인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다시 평가하지 말고 말씀을 진행만 드리는 진행만.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평론가 정치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둘이 깐부 아직 맞습니까? 두 분? 내일도 저 점심 같이 먹는데요. 예. 다들 언론에 나와서 내일 점심 때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 하는데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네. 결국 그 선대위로 돌아오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총괄밖에 없는 것이고 김종인 총괄은 윤석열 후보가 또 후보가 힘을 실어줘야 총괄이 힘을 갖는 거잖아요. 결국은 후보의 뜻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는 문을 두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문을 열어도 제가 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 메모드는 전역하고 그다음에 2030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선거 전략이 바뀌어야 그때 되면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누가 문을 열든 말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준석이 가기 위한 뭐 이렇게 뭐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이준석이 있을 때는 또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 밖에 있으라는 건지 문 안에 있으라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가보면은 또 선대위는 왜 복귀 안 하냐고 난리치면서 또 탄핵은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이준석 대책위원회 그만하고 선대위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직접적인 건 안 하고요.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음모론을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 응원했던 팸코 커뮤니티에서는 검찰 개혁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뭐 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우리 상의 네. 선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거와 관계없다. 하태경 의원이 좀 많이 나가셨네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자기가 뭐 아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는 게 있다.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 일까지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